안녕하세요. 통합과학 D 3주차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저번 주랑 저저번 주에 어떤 걸 배웠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의 결합 규칙성이라는 걸 배웠어요. 지각과 생명체 구성 물질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지각은 대부분 산소와 규소로 이루어져 있었고요. 생명체는 산소와 탄소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대부분 산소와 탄소였다. 그런데 이 지각에서의 산소와 규소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다. 생명체에서 탄소와 산소가 무슨 결합을 하고 있었다? 공유 결합을 하고 있었다. 공유 결합을 해서 지각은 뭘 만들었어요? 규산염 광물을 만들었고, 생명체는 뭘 만들었어요? 그렇지, 탄소 화합물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규산염 광물이 뭐였어? 규산염 광물. 일단은 규산염 삼연체라는 걸 배웠어요. 규산염 삼연체. 정삼연체를 하나 그려서 가운데에 규소가 있고요. 조그만한 규소가 하나 있고 각 꼭지점마다 커다란 산소가 존재해. 이렇게 4개가 존재를 해서 규산염 삼연체 SiO4라는 규산염 삼연체가 존재를 했어. 맞아요? 이렇게. 그런데 이것들이 각각 어떤 구조를 띠냐에 따라서 규산염 광물은 여기다 다시 쓸까? 규산염 광물은 이 규산염 삼연체가 어떤 형태로 결합되어 있냐에 따라서 5가지로 쪼개졌어. 5가지 구조로 쪼개졌는데, 첫 번째 독립형 구조, 그 다음 단사슬 구조, 복습해보는 거야. 그 다음 복사슬 구조, 그 다음 판상 구조, 그 다음 망상 구조. 여기만 구조를 썼네. 지울게. 그러면은 이 5가지의 결합 구조에 따라서 각각의 독특한 광물이 형성되는데 어떤 게 있었을까? 대표적인 광물들. 독립형 구조는 감람석. 그 다음 단사슬 구조는 휘석. 그 다음 복사슬 구조는 각섬석. 판상 구조는 흑운모. 망상 구조는 석영 혹은 장석이라는 광물이 존재를 했다. 이 석영과 장석의 차이는 뭐였어요? 석영은 규소와 산소만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SiO2거든요. 얘는 규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고, 장석은 이 규소 자리에 다른 양이온이 치환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막 SiO2 결합체가 막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중간중간 규소 자리를 다른 알루미늄이나 다른 물질, 다른 양이온들이 치환할 수 있었던 게 장석이었고. 맞지? 그 다음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은 탄소를 중심으로 다른 원자들이 다양하게 결합되어 있는 것을 의미했는데, 탄소 원자는 다리가 4개였어. 그래서 다양하게 다른 원자와 결합을 할 수 있었다 라는 거고, 그래서 탄소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다양한 구조를 띌 수도 있었고, 그치? 이렇게
그 다음 또 탄소가 또 다른 원자들과 결합을 할 수 있었고, 그래서 다양한 분자들이 만들어져서 생명체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생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탄소화합물은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할까? 생명체를 구성한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생명체를 구성한다. 또 어떤 거?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라는 거 이렇게 배웠었어. 이 정도 배웠던 것 같은데. 그렇다면 오늘은 뭘 배울 거냐? 오늘은 생명체 구성물질.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배울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생명체가 지각이나 생명체 구성물질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를 배웠어. 어떻게 결합을 하는지를 배웠다면은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 구성물질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를 한번 살펴봅시다. 첫 번째,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 단위체, 이거 중요해. 단위체의 조합으로 형성된다는 것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단위체를 배울 거예요. 단위체가 무엇인지. 그 다음 DNA 들어봤니? DNA 모형을 관찰해서 핵산의 구조적 특징과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 핵산이라는 게 DNA가 핵산이거든. 이게 N이 뉴클레이크 엑시드, 그래서 핵산이에요. 핵산의 구조적인 특징과 규칙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것을 배워볼게요. 규칙에 따라 복잡한 모양 만들기. 이 영상을 하나 보고 오겠습니다. 보셨나요? 사실 이거는 이것도 사실 모둠 활동이라서 조를 짜서 삼각형을 가지고 뭐 만들어 보는 건데 모둠 활동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게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이거 강의를 듣기 전에 그 학습지 한 장을 올려놨는데 그거를 인쇄해서 그거를 보면서 거기에다 필기를 하면서 수업을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리고 그 필기한 학습지는 온라인 계약이 끝난 후에, 온라인 강의가 끝난 후에 학교에 올 때 꼭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알겠죠? 자, 그렇다면 들어가 봅시다.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등의 원소가 물, 단백질, 지질, 핵산 등 다양한 물질들을 이루어 생명체를 구성한다 라는 거예요. 사람을 구성하는 물질을 보자. 사람은 70%가 물이에요. 70%가 H2O인데 나머지 30%가 단백질, 지질, 핵산, 기타 이렇게 있어. 그래서 프린트를 보시면은 거기에 써 있죠. 뭐라고 써 있냐면은 두 번째 점에 생명체는 탄소를 포함하지 않는 물 혹은 무기염류와 같이 작고 간단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탄소를 포함하는 탄소화합물, 어떤 거? 탄수화물, 지질, 단백질, 핵산같이 쉼표가 하나 빠졌네. 지질하고 쉼표 하나 써놓으라.
지질, 단백질, 핵산과 같이 크고 복잡한 것으로 구성된다. 알겠죠? 생명체의 구성 물질 중 물과 무기염료는 크기가 작고 간단한 물질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물과 무기염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물 엄청나게 중요하죠. 생명체에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고요.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1g의 어떤 물체를 1도씨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이걸 비열이라고 그러는데, 비열이 크다는 얘기는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그러니까 달궈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러니까 뭐야? 항상성 유지, 체온 유지에 도움을 준다라는 거죠. 날씨가 뜨거워도 몸의 온도는 천천히 올라가고, 날씨가 추워도 몸의 온도가 천천히 내려간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체온 유지에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용해성이 크다. 물질을 잘 녹인다는 얘기죠. 극성 문자라서 물질의 용해성이 커서 생명체에서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한다. 용해성이 크기 때문에 혈액 같은 게 다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 물질이 녹은 다음에 그것을 옮겨줘. 혈액이 순환을 하면서 옮겨주면서 각 세포마다의 화학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렇게 화학 반응이 잘 일어나게 한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 무기염류는 물에 녹아있거나 다른 물질과 결합하여 존재하는 물질인데, 어떤 게 있냐면은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륨이 한 번 더 들어갔네, 미안.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같은 게 있어. 이게 원래 칼슘 같은데, 칼슘. 칼륨, 마그네슘, 나트륨, 염소, 칼슘 등 이러한 다양한 무기염류가 우리 몸의 생리작용을 조절하는 데 관여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중 탄수화물, 핵산, 단백질, 지질은 크고 복잡한 탄소화합물이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핵산, 이 네 가지가 탄소화합물이라고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었죠. 그 네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런데 프린트 빈칸 한번 채우고 갈까? 학습지 점 세 번째 점. 탄소화합물 중 탄수화물, 단백질, 핵산은 여러 개의 단위체가 공유 결합한다. 단위체라는 말 하나 써놓읍시다. 일단 단위체의 설명은 책 66쪽 옆에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어요. 단위체란 고분자화물과 같이 큰 물질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된다. 단위체는 물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야. 물질을 만드는 기본 단위예요. 기본 단위, 단위체. 꼭 기억하세요. 단위체. 이 단위체가 반복적으로 공유 결합하여 형성되는 것이 크고 복잡한 탄소화합물을 이룬다는 거죠. 그럼 하나씩 봅시다. 탄수화물은 생명체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많이 쓰여요. 탄수화물은 포도당, 설탕, 녹말, 글리코젠. 너네 밥 먹는 거 그게 다 탄수화물이잖아요. 그 다음 핵산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DNA와 RNA. 이거 뒤에서 배울 건데 디옥시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그 다음에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 이렇게 있는데, DNA는 뭐 산소가 결핍된 뭐 핵산, 리보 뉴클레이크 애시드는 뭐 리보 핵산 뭐 이런 거예요. 중요하진 않아. 아무튼 이 DNA와 RNA 들어봤어요? DNA 들어봤죠? 이것은 우리 몸의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리고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게 RNA거든.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DNA,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것이 RNA.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 다음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고요. 그 다음에 생명체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나 뭐 세포나 그런 것들이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러한 생명체의 구성 물질. 그 다음에 효소의 주성분이다. 우리 몸에 여러 가지 효소가 있는데 그것의 주성분이 단백질이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지질. 에너지원이야. 마찬가지로 에너지원이야. 그럼 에너지원 지금 3개 나왔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이렇게 3개는 에너지원이에요. 지질은 단백질과 함께 우리 몸의 세포막을 구성한다. 세포막. 그 다음에 어떤 종류가 있냐? 중성 지방, 그리고 인지질, 스테로이드 이런 것들이 있다. 자, 이제 단위체를 이용한 물질의 형성. 본격적으로 이제 어떻게 물질이 형성되는지를 봅시다. 단위체란 뭐였어요? 고분자 화물과 같이 큰 물질을 만들 때 기본 단위가 되는 물질이었다. 기본 단위. 어떠한 단위체가 있는데 이 단위체끼리의 결합을 통해서 큰 물질이 형성된다. 단백질은 몸의 많은 부분을 구성하고 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조절하고 있다. 그리고 그래서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이런 내용인데 영상을 하나 볼게요. 자, 영상을 잘 보셨다면 우리 프린트를 한번 봅시다. 학습지. 두 번째, 단백질의 형성에서 첫 번째 점, 단백질의 기능 앞에서 한 건데 우리 몸의 에너지원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우리의 머리카락, 근육, 세포와 세포막, 그리고 효소, 항체 등의 주성분이다. 여기 세포막이 뭐 지질과 좀 반복되긴 하는데 세포막은 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 그 지질이 쭉 이어져 있는데 거기에 단백질이 막 박혀 있는 구조거든. 그래서 겹쳐 있는 거 뭐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몸 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조절하고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일어나게 한다. 됐죠? 그렇다면 이 단백질의 단위체는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백질이라는 고분자 탄소 화합물의 기본 단위는 무엇이냐? 바로 아미노산이다. 엄청 중요하겠죠. 아미노산이다. 빈칸. 거기 프린트 빈칸. 단백질의 단위체. 가로에 아미노산 쓰시고요. 약 몇 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 20종류가 있다. 이 아미노산끼리의 결합에 따라서 단백질이 어떤 게 나오는지가 달라져. 어떤 아미노산끼리 결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배열을 통해서 결합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 나오는 결과물이 달라진다고. 알겠지? 거기 써 있네. 아미노산의 수와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아미노산의 종류, 그리고 수, 그리고 배열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아미노산, 단백질의 단위체는 뭐다? 아미노산이다. 약 20가지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미노산의 종류와 수, 배열 순서, 결합 순서에 따라서 단백질의 종류가 달라진다. 결과값이 달라진다. 그렇다면은 이 아미노산끼리, 이 단백질의 단위체인 아미노산끼리 어떤 결합을 하느냐? 이거 우리 단원의 포인트겠죠. 핵심 포인트. 어떤 결합을 하느냐? 단백질의 단위체는 아미노산인데 이 아미노산이 어떤 결합을 하느냐?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다. 펩타이드 결합. 중요해요. 펩타이드 결합. 거기 빈칸 채워놓고 단백질의 형성 땡땡.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 펩타이드 결합으로 형성. 그리고 옆에 네모 박스 하나 있죠. 네모 박스. 그 네모 박스를 그려놔야 돼.
자, 보자. 어떻게 결합을 하고 있냐. 이 펩타이드 결합이란 게 뭐냐. 봐봐. 하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해. 하나의 아미노산이 존재를 하는데 이 아미노산 1과 두 번째 아미노산 2가 결합을 했어. 결합을 했더니 뭐가 하나 빠져나왔네. 뭐가 빠져나왔어?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온 거야. H2O가 하나 빠져나왔어. 물 분자 하나가 빠져나오면서 결합이 딱 끈끈하게 이 두 가지의 아미노산이 하나의 덩어리로 뭉치게 됐어. 그 결합을 무슨 결합이라고 한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근데 이게 네모칸이 가로로 기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아미노산 1과 아미노산 2가 결합을 했어. 결합을 했더니 H2O가 하나 빠져나갔어. 물이 하나 빠져나가고 1과 2가 결합이 됐는데 이 결합을 뭐라 그런다?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한다. 요렇게 그려놓으면 돼. 이렇게 프린트 이렇게 그려놓으세요. 됐어요? 펩타이드 결합이란 두 아미노산 사이에서 물 한 분자가 빠져나오면서 결합하는 것을 말한다. 알겠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을 할 때 물 분자가 하나 빠져나오면서 펩타이드 결합이 생기는데 그러면은 잘 봐봐. 자, 이 아미노산이 있어. 그리고 결합을 했어. 그럼 펩타이드 결합한 거죠. 근데 여기 또 아미노산이 또 있어.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아미노산 펩타이드 결합. 그렇지. 이렇게 쭉쭉쭉쭉 연결이 될 수 있겠죠. 쭉쭉쭉쭉 연결이 될 수 있을 거야. 1, 2, 3, 2, 1, 3 이런 식으로 여러 개 다양한 20개라는 다양한 아미노산이 있는데 다양한 아미노산들이 이렇게 펩타이드 결합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펩타이드 결합으로 많은 아미노산이 쭉 연결된 것을 뭐라 그래? 폴리펩타이드다. 폴리는 여러 개의 다른 영어 접두어잖아. 영어 단어 좀 하는 애들이 알 텐데 폴리펩타이드가 된다. 펩타이드 결합으로 많은 아미노산이 연결이 된다. 그것을 폴리펩타이드라고 한다. 빈칸 써놔야 돼요. 프린트 빈칸.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형성. 아미노산이 여러 개 연결된 폴리펩타이드 형성. 그 다음 그 결과로 폴리펩타이드가 구부러지고 접혀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 단백질이 된다. 입 쭉 늘어선 폴리펩타이드가 접히고 구부러지면서 독특한 입체 구조를 갖는데 그 결과로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교과서 66쪽 맨 밑에 그림 있죠. 그런 식으로 보여요? 그 관련된 영상을 하나 보고 오늘 수업을 마칠게요.